자, 2020년 4월 경기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전 복합이네요. 자, 작자미상의 낙, 빈가, 낙, 즐기다, 무엇을, 가난함을 즐기는 노래, 이런 거 하고, 이런 가사 작품 하나 하고, 규정기, 여기 규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바라기, 정자 이름을 규정,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었어요. 도대체 왜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었는지. 자, 일단, 자, 보기를 먼저 볼까요?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귀걸의 의식. 자, 정치 현실은 세모죠? 자연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귀거래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자연으로. 화자는 속세, 속세는 세모죠. 정치 현실이니까. 데비드는 자연에서, 자연은 동그라미고, 세속적같이 세모죠. 소박한 생활 동그라미죠. 여기서 뭐 만족감을 드러낸다네요. 그래서 낙빈, 낙빈, 비난함, 가난함,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즐긴다,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정자 이름, 해바라기 정자. 손님이 왜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해바라기 정자 이름 중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소나무 정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자도 있는데 왜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었는지 선택 이유. 해바라기에서 발견한 덕목이 있을 거고 손님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순서를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 몸이 쓸데없어. 뭐, 나이를 먹었단 말이겠죠. 성상이 바리시니. 자, 이제 은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은퇴를 했다는 건, 여기서는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했네요. 정치 연설을 떠난 겁니다. 성상은 임금입니다. 자, 그래서 세모죠.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일간모옥을 산수관에 지어두고, 자, 일간모옥은, 작은 초가집입니다. 뭐 이것도 뭐 세모해도 상관없습니다. 사- 자연, 산수관, 동그라미겠죠. 그렇죠. 자, 삼순구식을 먹거나 못 먹거나 삼순구식, 자, 삼순, 세 번의 열흘, 10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삼순은 9끼를 먹어요. 아주 가난한 삶을 의미하죠. 그것을 먹거나 못 먹거나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자, 이게 관은 아마 그 예전 양반들이 쓴 그런 모자 갓 이걸 겁니다. 10년 동안 갓을 한번 쓸까 말까, 한번 어디 나가지 않, 공식적인 행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에서 소박하게 정치 현실과 떠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분별이 없거니와 씨름인들 있을 수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다. 옳고 그름은 여기서 옳고 그름은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리한 건 옳은 거고 나에게 불리한 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재산상 이익이 되는 건 옳은 거고 재산상 손실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씨름이 생기죠. 분별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만사입니다. 만사. 자,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 세속적 가치, 즉 욕심이죠.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씨름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게 vs 없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한가하다. 여기서 한가하다는 뭔가 음, 자연에서 이렇게 즐기는 한가로운 정치 이런 걸 우리는 강호 한정,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느낍니다. 이거 강호 한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풍류예요. 풍류. 저 근데 풍류를 즐기려고 하는데 뭐 삼순구식도 있고 10년 일관도 있고 일관목, 그냥 이거 그 뭡니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알고 보면 재산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 가난하다고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하튼 자연에 내려와서 이 산수에서 내려와서 사니까 삼산, 뭐 전설적인 그런 산이 어디냐? 무릉이 여기로다. 여기 만족감이죠?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야. 자, 무심한, 뭐, 별 생각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욕심이 없는. 네, 무심은 욕심 없는. 구름은 취소에 걸려 있고, 자, 유의한 갈매기는 백사에 걸려 있다. 구름하고 갈매기가 내 친구야. 뭐 친구라는 표현은 없지만 뭐 알고 보면 얘네들하고만 지내요. 그러면 약간의 이것도 좀 물화일체라고 할 수 있죠. 물화일체. 자연하고 친구니까. 아침에 캐온 취나물을 점심에 다 먹으니 일 없이 놓이면서 석조를 말려하여. 아침에 캐온 취나물을 먹었어. 저녁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걱정하지 마. 낚시를 하면 돼, 낚시. 자, 일 없이 놀면서 석조, 저녁 낚시를 내가 안 하겠느냐. 자, 갈건을 기우쓰고 마일을 이미 차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조대 낚싯대로 내려가니. 이제 낚시하면서 즐기는 그런 풍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흐르는 것은 물이요, 뛰노는이 고기라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거죠. 은린 옥척을 버들음에 끼어들고, 그래서 아주 은빛 나는 아주 좋은 고기를 끼어들고, 낙조 강우, 해 질 무렵에, 노을 질 무렵에 돌아오죠. 아우, 되게 풍경이 멋집니다. 상가천족을 어부사로 화답하니 저 멀리서 뭡니까, 피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부사 노래를 불러줬답니다. 그랬더니 서호매학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접연기야 이에서 더할 소냐. 서호매학, 증접연기, 기산영수, 이거 다 중국 고사입니다. 이 중국 고사는 여러분들 해석하면 좋아요. 해석하면 좋겠지만 해석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어, 이 이런 것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뭐예요? 이건 중국 고사인데, 중국 고사는 근거로 활용하는 겁니다.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음매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증접연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산영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거라는 거죠. 물반 고기반이네. 어이구, 그래서 은빛 나는 고기를 잡아서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려서 나는 콧노래를 부른다. 이런 거. 서호매약, 증접연기, 기산영수. 서호매약은 관동불국에서 인포라는 사람이 매를 서호에 살았던 인포라는 사람이 매를 와이프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증접연기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기산영수, 기산영천, 기산영수라고 하죠. 소부 허유. 자연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됩니다. 천사를 냉소하니 만종이 초계로다. 내 살림이 단박하니 어느 것이 찾아오리. 여기 천사 읽어보니까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장에서 생활이죠. 세속적인 가치죠. 만종, 많은 덕봉, 세속적인 가치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웃고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한낱 지푸라기 별거 아니더라. 이게 이런 삶이 참 좋은 삶이더라. 내 살림이 단박 소박하니 어느 것이 찾아오겠는가 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찾아오면 물론 이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들이 올까요? 벗들은 진짜 벗들일까요? 아니겠죠. 그 벗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오고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겠죠. 하지만 진짜 벗은 누구예요? 얘네들이죠. 그러죠.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저기 표현 보면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 뭐뭐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음, 찾아오겠는가?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의문형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정 가죠. 규정기네, 규정. 자,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의주로 귀양 갔어요. 의주로 귀양 갔으니까 뭐예요? 세모죠. 자,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처한 상황이죠. 상황은 지금 세모입니다. 자,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갈에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놓으니 대웃 사람은 앉을만 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작은 정자를 하나 지었다. 아주 큰 정자가 아니라, 정자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별장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지금 뭐 귀양 간 사람이 별장을 지어? 예, 양반들은 그랬어요.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선생님은 해바라기 키우고 올해도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에 해바라기 씨 뿌릴 건데 지난번 비 오기 전에도 뿌렸는데 해바라기 잎이 되게 억신데 읽다 보니까 여기 해바라기 보잘것없대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지 않은데 정말 큰데 아마 이건 서양 계량종일 겁니다. 보는 해바라기는 우리 전통의 해바라기는 아마 그 정말로 작은 해바라기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이런 그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이름을 해바라기 아마 규자를 쓰는 이게 해바라기 규자인지는 선생님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었습니다. 손님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잘것없었대요. 옛날 사람들은 자,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죄송합니다. 난이나 해초로 자기가 사는 곳에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주 좋은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로 이름을 지었지 해바라기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지 못했어. 도대체 해바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높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어떤 건 되게 고귀하게 어떤 건 고귀하지 못하게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요.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할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해바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더럽고 변변치 어이씨 이런 차별인데. 자,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서도 굳고도 세워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러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려난 것과 같습니다.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아주 히어로. 근데 그 국화는 소외계층, 국화 미안합니다. 해바라기는 소외계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를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이 여기에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뭡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는 거네. 정자 이름에. 첫 번째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을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가까운 데 있어. 또 내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적이나 삿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이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나 배추 하찮지 않은데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충성, 해를 보고 기울어진다. 또 분수를 지킬지라니 그것을 지혜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지혜, 충성과 무엇이 있어? 해바라기는 충성, 지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될 절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해 시비를 가리는 잘못됨이 없는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나는 옛날부터 흠모해온 덕목들입니다.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연약한 뭇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귀양살의 세무죠.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의 은혜하고 맞죠? 왜냐하면 해를 향하는 마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뭐 이건 수필이네. 그러죠. 해바라기에 대한 해바라기 정자라고 이름 지은 이유. 첫 번째는 나의 처지를 반영하였고 두 번째는 충성과 지혜의 덕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42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역설적 표현은 없습니다. 언어 유희도 없죠. 서리적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서리적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죠. 자, 근데 나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묻는 거니까 요거는 묻는 거니까 제끼고 이건 서리적 표현. 그 다음 또 서리적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죠. 뭐 이런 거 서리적 표현이네. 그러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의미를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분별이 없거냐 싫으면들 있을 소냐 없다는 거죠. 자, 어느 것이 찾아오겠는가?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귀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정자, 송정 뭐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부르는 말의 반복 아니죠. 대상과의 친밀감은 해바라기에 대한 친밀감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친밀감은 있는데 부르는 말의 반복이 없네요. 명령적 어조도 없고요. 비판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러죠. 희화화도 아니고 그러죠. 자, 우리 아까 읽어봤죠. 미리. 자, 이 봄이 쓸데없이 발음받았다는 것에 정치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 그러죠. 산수관에 만사를 다진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만족감. 아침에 캐온 취를 먹으며 일 없이 논일고 있는 것에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건 맞는 말입니다. 소호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해서 알아주기 바라는 태도. 이거 세모죠. 이거 아니죠. 소부허유는 뭡니까? 속세하고 멀어지는 속세를 거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정자 이름에 대한 구조를 형성. 자, 그러면 빨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반면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이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죠. 보잘것없다고 인정하죠. 보잘것없어요. 세상에 홀로선 우뚝 선 사람들은 뭐 소나무, 대나무, 매난국죽이죠. 매난국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했고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동목과 연결지어 손님의 평가에 반박하고 있고 손님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은 뭡니까? 내 살림살이 단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귀양 온 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성상과의, 니은은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
갈등 해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갈등 자체는 없습니다. 자, 2번. 기억은 성상에, 니은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입장 변화 같은 이야기는 없고요. 디귿. 성상도 임금입니다. 억울함을 호소. 아니죠.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 아니고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니은은 임금님의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일?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색깔이 좀 그렇네. 그러죠. 근데 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앞부분에 그냥 버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 나머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4번이네요. 자,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 아니죠.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아니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쭉 진술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뭐 이제 그 모의고사가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내신 시험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좀 많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4월에 2월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3월 시험도 치고 4월 모의고사도 치고 4월 말 5월 초에 내신 시험 치고 나면 풀어져요.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 70% 이상이 그럽니다. 나는 70%가 될 것인가 아니면 30%가 될 것인가. 날씨도 좋고 풀어질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뭔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을 수행평가 발표 준비를 한다든지 과제 발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